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한다면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 사이코들의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이코 중에 사이코는 바로 누구냐면 교황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있잖아. 이 십자군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교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저번에 이제 선생님이 쫙 설명해줬지만, 지금 상황은 이제 교회 힘이 굉장히 세,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황한테 다 미쳐있고, 교회에 미쳐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권력이 엄청나게 세고, 그 다음에 교황의 권력이 엄청나게 세.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엄청나게 셌단 말이지.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왕의 힘은 굉장히 약해져 있었던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시스템이 바로 중세시대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왕이 이끌어가야 되지. 정치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그 정치마저도 누가 하고 있다? 교황이 하고 있었던 아주 비정상적인 시스템. 바로 뭐야? 중세시대. 중세 미쳤어.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돼.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자, 요쪽이,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요쪽에 서유럽 세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동로마가 있었어. 동로마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니? 비잔티움 제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교황이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그냥 미쳐가는 거예요. 얘도 같이 그냥 미쳐가고 있었고, 그냥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 선생님이 그래도 얘들은 굉장히 단단하게 잘 서고 있었다. 그래서 꽤 아주 강한 애였어. 근데 비잔티움 제국이 여기 있었던 거는 서유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이야. 왜 그러면 이쪽 동양에서 굉장히 센 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자, 그 중에서도 엄청난 센 애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셀주크 티르크예요. 이 셀주크 티르크는 오늘날의 터키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전쟁이 터져. 그랬을 때 이렇게 싸움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라면 보통 이제 미국 흉아들을 많이 얘기하지, 그치?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은 뭘 잘하냐면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잘하잖아. 근데 무기 다 버리고 다이다이로 싸워. 다이다이가 뭐냐면 주먹 가지고 이렇게 다이다이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 제일 잘 싸우는 애들 누구야? 그러면 터키 애들이 많이 꼽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터키 애들 그렇게 싸움을 잘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직업군인, 용병으로 많이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 셀주크 티르크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힘이 셌던 애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가 막 이렇게 번성하고 있었어. 그러던 사이에 이 셀주크 티르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믿고 있는 건 이슬람교야. 그런데 얘네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있었지.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어서.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누가? 그렇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셀주크 티르크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 기독교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가 있어. 이슬람교에서 믿는 거는 바로 누구야? 알라지. 코알라 말고 알라.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존재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이슬람교에서 믿고 있는 알라가 사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탄생한 곳 자체가 같아. 어디서 탄생했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어. 그러니까 셀주크 티르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한테도 성지야. 그러니까 종교가 탄생한 곳이라고. 그러나 이 셀주크 티르크 입장에서는 자기네 이슬람교가 탄생한 곳이 또 어디기도 해? 예루살렘이기도 해. 그래서 여기를 갑자기 장악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사실 이 예루살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어. 그러니까 순례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죠.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네, 엄마, 그러면서 막 울고, 그쵸. 여기가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장소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물론 그 사람들은 서유럽이나 비잔티움 제국에서 굉장히 많이 갔겠지. 그런데 이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을 먹어버리고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의 목을 막 잘라내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 근데 그거를 서유럽은 미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비잔팀 제국의 황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전쟁을 걸어가지고 둘이서 전쟁을 했는데, 굉장히 쪽팔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오히려 납치당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셀주크 티르크가 딱 이렇게 보내줬어. 야, 꺼져 하고 보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도 약한 나라가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셀주크 티르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어쩔 수 없이 서유럽에는 누가 있었어? 교황이 있었지. 그런데 이 교황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좀 도와달라. 지금 큰일 났다. 이 셀주크 튀르크의 힘이 엄청나게 세는데 우리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 비잔티움 제국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도와달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교황은 그때부터 대가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지.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도와주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왜 도와주느냐? 뭔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거를 통해서 좋아. 이 틈을 타가지고 내가 이 비잔티움 제국까지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라는 그 교황의 욕심이 있었단 말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교황이 누구한테 가냐면 영주들을 찾아가. 영주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냐? 기사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네가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사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싸우자라 그래. 그리고 기사들이 맨입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 이 영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였을까?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네가 동양에 가면 얼마나 땅이 많은데 거기에 있는 땅과 보석을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주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여러분들 기사. 이 기사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슈렉도 기사잖아요. 근데 이 슈렉이 되게 좋아하잖아. 누구를? 피오나 공주. 네, 피오나 공주. 무슨 말이냐면 이 영주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여자들. 그러니까 저기 가면 동방의 여자들이 있는데 다 너의 그 노예로 쓸 수가 있다. 막 이러니까 영주들이 해벌레벌레 좋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영주들을 좋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각자의 뭐가 있는 거야? 욕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상인들이 막 돈을 대기 시작해. 왜? 이 틈을 타가지고 동방무역로를 자기네들 뚫어보겠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발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다. 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자, 셀주크 튀르크가 어떻게 했다? 그렇지. 성지를 장악했다. 이 성지라는 것은 어디? 예루살렘이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장악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황 입장에서는 자, 교황권을 뭐 하고 싶었어? 확대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뭔가 이 서쪽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동쪽에 있는 교회도 지배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동서 교회를 지배하고 싶은 그런 권한, 그러한 욕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죠. 그러니까 영주라고 한다면 누굽니까? 기사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역시 어떠냐면 새로운 영지를 얻고 싶었던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부동산을 조금 늘리고 싶었던 거지. 그치? 아, 나 또 땅을 더 갖고 싶네? 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야. 자, 그런데다가 이제 상인들이 돈을 대기 시작했다. 왜? 얘들 입장에서는 동방무역로를 더 이제 더 터내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군 전쟁은 결과적으로 얘기할게 실패한단 말이야. 그 이유는 바로 왜 그랬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뭐 때문에 싸웠다? 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유럽인들이 다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대외 팽창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외 팽창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팽창, 자신들의 권력을 세게 하고 싶은데 그런 욕구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십자군 전쟁 굉장히 길게 싸웠어요. 언제까지 싸웠냐면 200여 년이나 싸웠어. 그래서 200년간 몇 차례? 네, 7차례나 싸웠는데 사실 처음에 십자군 전쟁은 유럽 애들이 이겼어. 근데 처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떠냐면은 유럽 애들이 완전히 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마지막에 교황이 사실은 그만둬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끝까지 교황이 안 된다. 끝까지 자기 그 욕심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계속 고집하면서 결국은 소년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정말 어린애들 있잖아. 어린애들까지도 전쟁터에 다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왜 그러냐면 유럽 애들은 이 총하고 칼을 들고 가요. 기사들이 어떻게 말 타고서는 네, 총하고 칼 들고 야 이렇게 할 때 네, 이 셀주크 튀르크는 네, 대포로 빵빵 쏴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야? 그제 셀주크 튀르크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가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본다면 십자군 전쟁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십자군 결과로만 본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아. 왜 그러냐면 교황이 이제 겁나 네,
교회가 대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이제 교황이 무슨 말만 짓거리면 아멘 아멘 막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저 새끼 또 구락가네? 네, 이렇게 딱 깨달은 거야. 그치?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권이 어떻게 된다? 바닥을 치기 시작한다. 왜 그러면 분명히 교황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거야? 개작살난 거야. 그쵸? 그래서 교황권이 약화되고 결국은 교황 같은 경우에 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권 약화됐죠. 그 다음에 영주하고 기사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몰락했어. 망하기 시작했어. 얘네가 망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왜 그러느냐?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약과 대포가 나왔다. 자, 뭐가 나왔다? 화약과 대포가 나왔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한마디로 말하면 얘네가 으악! 칼 들고 이야! 이러고 싸울 때 저쪽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뿡!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피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상인들 입장에선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동방에 있었던 이 셀주쿠트르크가 상인들한테 문을 열어줬어요. 야, 니네 우리한테 와서 많이 배워야 자식들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상인들한테는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공업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좀 해주고 갈 건데 선생님 분명 그랬어. 영주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 있다 해서 그 땅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니? 장원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제 영주가 지금 어때요? 네, 허접 쓰레기. 네, 영주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 장원이 무너지기 시작해. 원래는 영주가 이렇게 성을 가지고 있었는 그 성 안에 누가 있어? 농노. 네, 그죠. 농노들이 있죠. 그러니까 농노들을 지배하면서 영주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장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농노들이 겁나 토끼기 시작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장원의 해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이 농노 중에서 일부는 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노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농노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자, 왜 그러냐면 장원이 해체되고 동시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동양의 물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 동양의 물건들을 팔기 시작해야 돼. 그게 바로 뭐야? 시장이지. 그 다음에 시장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도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장원은 사라지는데 자꾸 누가 발달하기 시작하냐면 도시가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도시에서 장사를 통해 가지고 농노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 근데 원래 농노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부역을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부역이라는 건 뭐냐면 가서 일을 해주는 거야. 일종의 이제 노예처럼 이제 영주가 불러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일로 와 해가지고 야 방 닦어 이러면 가서만 방 닦아야 돼. 그치? 그런데 부역을 하지 않아요. 원래 농노는 부역을 해야 되는데 부역을 하지 않고 부역을 하라고 하면은 아씨 귀찮은데 돈으로 안 돼? 그럼 돈으로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부역 대신에 뭐 하기 시작한다? 화폐로 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거를 화폐로 부역을 대신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내 화폐 지대를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농노들이 부역을 해줬었던 이유는 바로 왜 그러느냐? 영주의 영토 안에 즉 영주의 장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용하는 대가로 가서 강제로 일을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대라는 게 바로 뭐야? 땅에 대한 대금이지. 땅 가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땅에 대한 지대를 갖다가 부역 대신에 뭐로 내기 시작한다? 화폐로 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막 여기저기서 생겼어. 그래서 이 도시들끼리 되게 끈끈한 우정을 쌓기 시작해요. 자기네들이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뭐라면 도시 동맹이라 그래. 그래서 도시 동맹 같은 게 만들어져요. 이 도시 동맹의 가장 유명한 게 북독일에서 만들어졌던 한자 동맹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에 가면 누가 많겠니? 당연한 거지만 이 상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상인들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인과 그 다음에 수공업자들은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 협동조합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오늘날에 일종의 이런 거지. 농민들끼리 만들어낸 협동조합이 뭐니? 농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농협에 우리가 적금을 많이 들면은 그게 농민들을 많이 도와주는 대로 흘러갈까? 네, 흘러간단 말이야. 알았어, 흘러가.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만들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길드야, 그렇죠? 우리 아가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길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야 길드 뭐야? 그러면 나도 길드인데 막 이렇게 얘기해. 게임하는 애들은 이 길드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 근데 여러분들 그 길드가 아니에요. 이 길드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 상인 나도
나도 상위. 야,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 손잡자. 이게 바로 뭐냐면 길드야. 그래서 길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 만약에 상인 중에서 이 길드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걔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가 발달했다는 증거로 뭐가 만들어진다. 도시 동맹도 만들어졌고 길드도 만들어졌고 네, 이런 것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어떤 지위가 상승하기 시작해. 그런데 이 농민들의 지위가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 농민들이 너무 많이 죽어버렸어. 그렇지? 근데 게다가 뭐까지 날라들었어요? 네, 흑사병까지 날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인구의 3분의 1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이 막 죽어버리니까 농민들의 지위는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런데 아직도 일부 영주들은 농민들을 자꾸 괴롭힌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래? 막 그러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농민 저항, 뭐 자크리의 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 알아둬야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우리가 시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그 글자, 시민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당시에 처음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시민들은 일반적인 농노들이랑 다르지. 왜?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야. 비싼 물건을 가져다 나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농노 출신이지만 뭐가 많은 애들, 돈이 많은 애들, 즉 다시 얘기해서 능력이 겁나 쩌는 애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민들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공시민층이다. 왜? 대부분 상업과 공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공시민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공시민층들이 이제 점차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 상공시민층들은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능력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상공시민층들이 유일하게 안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뭘까요? 신분이야. 그러니까 상공시민층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기다가 럭셔리하게 명품을 쳐발라도 얘는 농노. 네, 농노란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상공시민층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존재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영주로부터. 그러니까 상공시민층은 아무리 상공시민층이고 돈이 많아도 영주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서 누구 다른 존재가 없을까 하다가 찾은 존재가 있어. 그 존재는 바로 누구? 네, 왕이었던 거야. 그래서 상공시민층들이 지지를 해. 어떻게? 왕을. 그렇지? 그렇게 되면서 지지를 했다는 건 바로 뭘까요? 네, 돈을 팍팍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드디어 중앙 집권화 체제가 나타났다는 거야. 우리가 그 전까지 이제 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카노사의 굴욕 같은 거 생각하면 알겠지만 왕이 막 찔찔대고 막 빨개 벗고 막 돌아다니면서 교황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랬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은 갔어.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져. 왜? 왕이 돈이 생겨버렸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 왕이 엄청나게 세졌는데 자, 왕이 세질 수 있었던 기반이 있었다. 그 기반은 바로 뭐냐면 관료제와 상비군이다. 이거 시험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왕권이 강화되는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기반. 바로 뭐라고? 관료제와 상비군이다. 자, 일단은 왕은 굉장히 똑똑한 존재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상비군을 만들었어. 상비군이라는 건 항상 준비하고 있는 군대야.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기사 나부랭이나 데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싸움 좀 잘하는 애들 있지. 걔들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예 군대를 쫙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왕을 누가 건드리겠냐고. 그리고 이제 왕이 돈을 줘가지고 신하들한테 돈을 주는 거야. 이 관료라는 건 뭐냐면 신하들이야. 막 추기경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한테 월급 주는 게 누구야? 왕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목숨 바치지, 신하들이. 그러니까 관료제와 이 상비군이 생기니까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얘를 왕을 지지해줬던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상공시민층이다. 또는 뭐다? 시민들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상공업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니까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면 각 나라마다 자, 중앙집권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슬람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얘들을 계속 공격하고 얘들을 아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들을 갖다가 몰아내면서 축출이라는 거는 뽑아서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는 과정 속에서 얘들이 중앙집권화를 이루어냈어. 야, 중앙집권화라는 것은 왕을 중심으로 하지.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됐어요. 김정일이 죽으면서 김정은 체제가 됐어. 근데 그랬을 때 했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막 폭탄 날리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야. 뭐 폭탄 정도가 아니라 미사일이죠. 그냥 단순한 폭탄 뻥 이런 거 빡 이런 게 아니라 미사일을 막 연평도에 날리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 좀 약간 왕권이 강화될 수 있어요. 약간 그 전쟁이나 또는 국가의 위급 상황 같은 게 만들어지면 왕권은 강화됩니다. 왜? 전쟁이나 위급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간에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쟁이 참여해야 되지. 대표자 즉 바로 뭐야? 왕이지. 왕권은 강화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는 과정 속에서 에스파냐, 포르투갈 힘이 굉장히 세졌고 그리고 얘네들이 뭐에 눈을 떴어? 뭐에 눈을 떴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거에 눈을 떠요. 알았죠? 그 전까지는 지구가 겁나 네모야. 근데 얘들이 지구가 둥글해. 네, 이거에 눈을 떠. 한번 가자. 그러면서 새로운 바닥이 원래는 이렇게 가면 죽어.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이렇게 가면 지구가 네모내서 뚝 떨어져서 죽는 거야. 근데 가보자잉 그러면서 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 뭐라면 새로운 바닷길을 찾으러 갔다. 신항로 개척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얘들이 신항로 개척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또 힘이 굉장히 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인데 이 영국과 프랑스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일단 얘들은 100년 전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100년 전쟁을 통해서 중앙집권화를 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시험 문제 1탄이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100년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뭐냐.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의 중앙집권화를 이뤄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100년 전쟁의 의의가 바로 뭐라고? 영국과 프랑스의 중앙집권화를 이뤄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싸웠어요. 그죠? 그런데 100년 동안 싸우는 동안에 당연히 생각해봐. 싸우는 동안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모였겠어. 그러니까 각 나라의 중앙집권화가 딱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100년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이거는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내가 하나를 설명해 줄 건데 영국에서도 뭐가 또 발생하냐면 영국만 따로 장미전쟁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장미전쟁. 이제 선생님도 얼마 전에 장미전쟁을 잠깐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미전쟁을 했다 하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알아들으면서 이렇게 피식 웃는 애들은 좀 이상한 거야. 왜냐면은 이제 화투를 보통 우리가 장미전쟁이나 꽃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알아요? 홍단 이런 거. 에휴, 뭐 어떻게 알겠어. 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순수한 우리 친구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미전쟁. 자, 장미전쟁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장미전쟁이 따로 일어났거든. 그런데 이 장미전쟁도 역시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영국의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데 잘 물어보진 않아. 근데 물어보진 않는데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와. 근데 너희들이 그냥 헷갈려 하지 말고 100년 전쟁이나 장미 전쟁이나 둘 다 뭐 때문에 싸웠다.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영국은 장미 전쟁과 100년 전쟁을 통해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냈고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통해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냈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잠깐만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주면 100년 전쟁이라는 것은 프랑스에서 지금 왕이 죽었어요. 근데 왕이 죽었는데 갑자기 영국이 나타나서 그러면 프랑스의 다음 왕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국이 나댄 거야. 그거 미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약간 또라이인 거야. 그래가지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싸웠는데 영국이 그렇게 개소리를 할 정도면 영국이 굉장히 뭐랄까 자신감이 넘쳤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영국이 처음에 되게 잘했어. 그런데 네, 프랑스에서 갑자기 누가 나타났느냐? 네, 성은 잔시고 이름은 다르크야. 누구? 잔다르크. 잔다르크가 나타나면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싸운 거죠. 이것도. 자, 100년이나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장미전쟁은 뭐냐면 영국의 귀족 가문이 요크가하고 랭카스터가가 있었어요. 그냥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그냥 선생님 잘난 척 하려고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귀족 가문 두 개가 있어서 그냥 알아두면 돼요. 귀족 가문 두 개가 있었는데 걔네들을 나타내는 문양이 각각 장미였어요. 되게 재미있게. 그래서 하나는 백장미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기 붉은 장미였어. 흑장미였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막 싸운 거예요. 그 장미 문양. 그래서 우리가 장미전쟁이죠. 왜냐면 전쟁을 하려고 하면 깃발을 다 돌잖아. 그러면 이제 장미들이 막 하니까 꽃들의 전쟁이죠. 막 이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얘들도 왕위 계승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왕이 죽었는데 우리 가문에서 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가문에서 왕을 우리 가문에서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막 싸웠습니다. 근데 얘들은 막 진짜 막 세대에 걸쳐가면서 막 3대에 걸쳐가면서 계속 진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싸우고 그 다음 세대가 싸우고 계속 싸웠거든요. 근데 이 전쟁 자체가 무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쪽 가문에서 딸이 나왔어. 자식을 낳는데. 근데 한쪽 가문에서는 뭐가 나냐면 아들이 나왔어요. 전쟁하려고 둘이 만났는데 어떻게 했을까? 눈 맞지. 눈 맞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야. 그래서 눈 맞아요. 눈 맞아가 어떻게 하면 야 결혼할래? 너
존나 예쁘다. 너 존예다. 존잘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야?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걔가 누구면 튜더야, 튜더. 튜더. 그래서 새로운 튜더 가문이 나타나요. 튜더 가문. 그러면서 얘네들 전쟁이 딱 끝났어요. 이게 뭐냐고, 그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지금, 난 뭐야, 솔로야. 막 이렇게, 솔로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전쟁터에 나가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네, 그죠? 존예, 존재 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둘 다 이런 것들 통해서 뭐 했다? 중앙집권을 이루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끝입니다. 끝이라고요. 끝이라고요. 우리 친구들 안녕!